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어제부터 동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해상훈련에 대한 북한 비난 당연히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죠. 네, 또 북한 매체들은 아직 2달이나 남은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아주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 안보 전문가,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은균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북한이 좀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원래 그 친구들은 그래요. 네. 항상 화전, 양변 전술을 쓰거든. 조용할 때 더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위험하다기보다 항상 그런 스타일이니까. 예. 말로 떠들 때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 사태 보면 되지만은 조용할 때 엄밀한 또 다른 획책을 하는 우리 그런 걸 많이 느꼈잖아요. 예. 우리 천안함 때도 사실은 남북 대화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남북 관계가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뒤통수 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용할수록 또 다른 업무를 획책한다. 이렇게 보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국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감안을 하셔야 된다. 네. 위장된 평화다. 위장된 평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 그 북한 매체가 이제 윤창중 사건은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다른 데는 입 딱 닫더니 이런 건 엄청 빨리 보도해요. 국제적인 망신 맞죠. 딱 걸린 거죠, 지금 북한에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에서 사실 그 상하원 양원 의원 연설을 할 때 39분간의 연설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감동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아마 굉장히 위축을 느꼈을 겁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우리 역대 대통령들 다 훌륭하셨지만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한 방미 성과를 내고 돌아오는 과정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연설의 말미에 그 DMZ 평화, 세계평화공원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죠. 그거는 또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기네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지르네라고 하는 상황에서 윤창중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모조리 뒤엎을 수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모자 갖고 나오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 이건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니미츠 항공모함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핵 추진 항공모함.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한미 해상 합동 훈련을 하는데 저희 여기 가서 오늘 이 출연하면 어맹커님 그리고 우리 윤앵커님께 드리려고 샀어요. 10달러씩 주고. 그걸 팔아요, 대한민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팝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려고 분홍색. 이게 이제 니미츠 마크예요. 마크고 이게 이제 니미츠 기념 모자고. 그래서 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동맹 행정입니다. 대표 내 건 하나 안 사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사겠습니다. 머리가 커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감사히 하겠습니다. 자, 이 한미 합동 해상훈련 총장 출신이시니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는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잠훈련, 수상전훈련, 대특작부대훈련. 항모가 동원된 훈련들은 사실은 계획됐다기보다 우리 항공모함이 이런저런 이유로 한반도에 항상 옵니다. 올 때에 우리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걸 기회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왔을 때 같이 이렇게 능력을 시연하자 하는데 이번 훈련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가져왔다 봐요. 첫째는 이제 북한 부분에서 이게 이제 우리 니미츠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 본토 샌디에고에 있는 소속된 항공모함이잖아요. 우리 칠함제는 사실 조지 워싱턴이라고 우리 요코스카에 또 있어요.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함대 즉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 본토 전력이 왔다는 부분은 북한에 주는 메시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아마 북한도 무슨 뜻인가 알 것이고 또 하나 부분은 우리 한국에도 메시지를 주지 않느냐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핵을 독자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또 전술핵 배치하자. 또 해구산 부분 확장 억제 전략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한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충분히 해줄 테니까. 본토 전력까지 올 정도로? 그래서
미국의 전 전력이 필요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예. 우리의 그 안보를 위해서 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한미 간의 이제 합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 어떤 수준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번에 와서 이제 서로 통신 이런 부분들 또 우리 해군 요원들이 미 항공모함에 있는 항공기를 통제하는 이런 훈련들 함으로써 유사시에 긴밀한 합동작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네. 대표님, 그 니미츠호 실제로 가셨는데 네. 그 위용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TV 화면으로밖에 못 봐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제 토요일 날 니미츠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당시 이제 지역 언론 그리고 지역의 이제 VIP들을 초청해서 환영 만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게 우리 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갑판의 면적이, 갑판에서 이제 비행기 이착륙을 다 하잖아요. 예. 갑판의 면적이 주장 한 3배 정도의 넓인데, 문제는, 저 갑판 위에 있는 저 전력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예. 저 F-18 슈퍼 호넷 전투기들인데, 이게 한 48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거보다 더 무서운 게, EA-6B라고 하는 전자전 공격기가 있습니다. 전자전 공격기가 한번 떠서 전자전 공격, 즉 재밍을 펼쳐버리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다운이 돼버립니다. 전부 다요? 레이더, 통신기기, 그리고 이를테면 자동차 시동까지 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다 그 전자회로로 움직이잖아요. 예.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내가 어느 곳을 평양을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평양에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저 전자전 공격기에 먼저 전자전 재밍을 펼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레이더가 먹통이 되죠. 통신도 안 되죠. 그 상황에서 슈퍼호넷 전투기가 들어가서 폭격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전력을, 종합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항공모함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비행기들 다 합해서 한 7, 80대가 그 작전을 같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러한 항공모함이 한 척 들어오면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또 항공모함은 혼자서 다니지 않습니다. 이지스함 한 6척이 호위를 하고요. 그 이지스함은 각자가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하고 있죠. 예. 그리고 물 밑에는 이번에 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반드시 항공모함이 있으면 반드시 물 밑에는 핵잠수함이 한 척 내지는 2척이 따라다닙니다. 핵잠수함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공모함이 혹시 잠수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핵잠수함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이 한 척 왔다 그러면은 적의 공군력 그리고 해군력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을 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북한이 지금 니미츠호 온과 관련해가지고 핵전쟁 위한 도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북한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위협도 느끼겠지만 사실은 이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훈련한 게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년 이렇게 방문할 때 해요. 원래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북한이 정말로 위협을 느껴서라기보다 또 다른 도발을 할 때에 충분한 도발 구실로 너희들이 즉 우리 한미가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뭐 반작용으로 어떤 뭐 했다 하는 부분에 명분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은 북한이라는 부분이 우리 강력한 한미 동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모함도 올 수 있고 핵잠수함도 올 수 있고 우리 B-22도 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도발에 대한 명분 또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해서 항상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니 모든 주민들은 내 말을 잘 따르라. 군부도 꼼짝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동시에 노리는 그런 겁니다. 저는 항공모함 한 척이 왔다 해서 북한이 그걸 위협을 느낀다든지 말이지 불안해한다. 이렇게는 전혀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매년 오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뭐 이건 북한에서는 선전용어로 그럴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겁난다 이런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 북한 군부 내에서 어제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민무력부장을 교체를 했죠. 네.
그 70대 김격식에서 이제 50대 장정남으로 교체를 했는데 네. 이거 어떤 징후로 봐야 됩니까? 이게 세대 교체인가요? 아니면 그 군부 내에 어떤 불안이 이렇게 드러난 건가요? 유화 제스처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장정남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 정말 뭐 초고속 출세도 이런 초고속 출세는 없어요. 아, 그래요? 원래 별 하나, 우리는 별 하나를 준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소장이라 그러거든요. 소장이었다가 2010년까지. 2011년 1월에 별 2개를 달았어요. 근데 지금 2013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국방부 장관이 별 4개를 하고 전역하신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 이제 별 4개 또는 사수, 우리로 치면 별 5개가 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인 인민무력부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정남이라는 사람은 별 2개였습니다. 별 2개인데 느닷없이 인민무력부장을 시키면서 이번에 별 3개를 달아준 거예요. 별 3개짜리가 별 4개가 수두룩빽빽한 이 북한군을 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그 김격식이 강경파였기 때문에 김격식을 제거를 하고 온건파를 내세웠다. 이 장정남이 온건파인지 강경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김경식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별이 하나였다가 2년 만에 지금 갑자기 인민무력부장이 된 이 사람이 조직 관리,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군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네. 뭔가 특별한 임무, 특별한 어떤 그 실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향한 도발. 그리고 이 인민무력부는 부장은 직접 군사를 지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도발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임무, 도발을 감행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제 그런 측면도 또 있고. 예. 세대 교체이지 않을까. 이번에 김격식, 이거 유일하게 70대, 그죠? 예. 군 원로인데, 사실은 이제 북한이 여태까지 이제 군 생활을 그만둘 때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활동을 못한 수준까지 그냥 유지했단 말이죠. 예.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김격식인데, 사실은 김격식을 포함해서 작년에 전부 다 퇴출됐던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사실은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춘 사람들이단 말이죠. 네. 그럼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불편하죠. 네,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대남 문제라든지 군사 문제를 언론하다가 그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새 판을 짜서 친정체제를 강화해서 좀 확실하게 군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 네. 그다음 저도 이 장정남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 말고 한번 여러 알아보니까 우리 방금 신임진 대표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베일에 갈린 인물이에요. 베일에 갈렸다는 것보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라 그야말로 존재감 없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뉴 브랜드지. 작년에 아마 김정은이가 군부대 시찰할 때 한번 이 군단에 간 모양이에요. 그때 한번 대동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다. 아마 그때 어떤 강한 인상을 받았던지 뭐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좀 더 강하게 어떤 그 군부를 장악하겠다. 그리고 이제 새 판을 좀 짜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나 어떤 변화를 모색하겠다.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좀 저는 둡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별 4개 자기 선배들이 뭐 수두룩 빽빽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은 또 불만이 있을 불만이 당연히 있을 테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거기서 뭔가 또 그 어떤 불안이 또 터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북한 군 문화와 우리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이제 별 하나를 달고 몇 년이 지나야 2개 이렇게 다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전역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북한은 이를테면 별 5개인 차수 있다가도 갑자기 강등해서 대장이 되고 대장 하다가 상장도 되고 그리고 다시 또 대장이 되고 뭐 고무줄이에요. 북한 계급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그런 충격적인 어떤 불만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젊은 그리고 2년 전까지만 해도 별 하나였으면 지금 현재 군부의 핵심 세력인 원로들 입장에서는 대장, 사수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고개도 못 들던 그런 사람인데 인민무력부장이 되어서 행정을 통괄하게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작전과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행정을 통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그런 원로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겠는가. 그러면
의원님 방금 지적을 하셨지만 원로들을 스스로 물러나게끔 하는 어떤 그 일선에서 그런 뒷물로서의 작용 이런 것도 한번에 구조조정을 그렇습니다. 하는 건가요? 뒷물길로서의 앞물길을 밀어내는 뒷물길로서의 작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보고 이제 그 지금 4월 그 태양절 때 어떤 그 군부 인사를 조금 했는데 그때 이제 군단장들을 다 교체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뽑아서 이미 무력부장을 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북한은 굉장히 이걸 뭐 자기 승전일이라고 되게 좋아한다 그러는데 요거 앞두고 뭔가 이벤트 벌일 가능성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이들은 조선 해방 전쟁 승리한 기념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방금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그 장정남이 이를 바꾸면서 그 날짜를 기해서 새로운 인사이동을 7월 27일 날 대대적으로 하면서 새판 짜기가 그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뭐 도발로 한다 하는 부분은 참 북한에 대한 도발을 언제 할 것이냐 안 하시냐는 걸 누구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만 알죠.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차치하고 하여튼 7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군부를 새판 짜기는 분명히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아주 무게중심 둘 수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죠.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